자,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지지율 11%까지 떨어졌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제 한국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고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 11%에 그쳤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86%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제 국민일보하고 한국갤럽이 같이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로 주저앉은 거는 취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난 12월 첫 주에 조사했었던 때랑 비교해 보면 16%였던 게 5%포인트가 하락해서 하락의 이제 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그게 좀 더 심각한데 60대는 17%가 잘하고 있다. 70대는 27%가 잘하고 있다. 이 두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 10%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TK 지역이 16%로 가장 높았고 광주 전라 지역은 2%, 서울 인천 경기 강원까지 11%로 사실상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지금 잘하고 있다는 질문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 워낙에 이 내란 사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는 정말 심각한 타격이 그렇습니다.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동안에 시가총액이 150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탄핵 투표가 무산된 이후로 오늘은 그야말로 금융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연저점까지 지금 추락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2.7%가 떨어져가지고 2.78% 급락을 해서 2,460.58%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5.19%가 하루 만에 빠졌습니다. 627.01에 장을 마쳤는데 원달러 환율도 좀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 쭉쭉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7.8원이 올라서 1,437원이 됐습니다. 이거 위험한 상황 같은데요. 지금도 이미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1,500원 가까이까지 오르게 되면 지금도 위험하지만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 타격에 의해서 이제 도산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을 거다라는 걱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제 상황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해악을 끼치는 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지금 정부 여당은 이 불확실성을 좀 없애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할까 뭐 이런 어떤 태도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에 발생했었던 반란을 이제 국회에서 제압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금융 안정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마금을 해놨던 것, 그러니까 뚝에 붕괴를 막으려고 해놨었던 것들이 지난 토요일에는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 절차들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그렇게 가야지 빨리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볼 수 있었을 텐데 지난 토요일에 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거 오히려 더 증폭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바람에 지난 주말부터 해서 경제 현장에서는 예정됐었던 계약들이 취소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가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방산 산업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왔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방산 수출 문제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내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심각한 국가적 타격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을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어떤 눈에 합법적인 수단은 지금 탄핵입니다. 근데 이 탄핵을 하면 아주 상황은 단순해지고요. 또 다른 어떤 법적 이견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일부 여당 인사들, 뭐 한동훈 대표도 그 비슷한 언급을 했었는데 헌법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탄핵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라는 식의 이상한 위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이미 두 차례나 경험했던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는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되고 한 차례는 인용이 됐습니다만
두 번이나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를 일시 중지시키는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어도 그게 어떤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는 국민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게 헌법 절차에 맞춰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가 추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헌법 질서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오히려 탄핵 외에 다른 것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더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반헌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헌법 질서를 위배할 뿐만 어지럽히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게요. 대통령을 내치외치해서 다 배제시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법적 지위는 여전히 대통령이에요. 그 상황이 더 혼란스러운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시키고 나서 나머지 절차를 더 절차대로 하는 것이 덜 혼란스러울지 이건 자명해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그 대목이 이제 지난 주말도 아니군요. 바로 어제입니다. 예, 어제 그렇습니다.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정말 이해할 수 때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 더 심각한 혼란이 초래가 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기도 했고 정말 예. 당연히 기자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예. 한동훈 대표한테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단순한 질문이죠. 예. 그리고 지금 내란 사태 국면에서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직위에 있는 윤석열 씨가 본인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회를 제압하려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란 혐의가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군 통수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까지 포함된다고 담화문에서 말씀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 군 통수권과 외교권, 대통령의 핵심 권한에 대해서 아직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정지시키겠다. 혹은 정지의 합의가 가능하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럼 그걸 누가 행사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혼란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 이를테면 미국 국무부의 기관지인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뭐 편집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예.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과 군통수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그래서요. 그걸 이제 예. 국민의힘에도 물어보고 정부에도 물어봤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전히 현직 대통령 직위를 누리고 있는 윤석열 씨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탄핵을 시키지 않는 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게 법률상으로는 군통수권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저번 같은 계엄을 또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법률적 상태로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강조했었던 외교적인 측면으로 가자면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전히 그 사람을 대통령 직위에 앉혀놓고 있는 상태에서 군 통수권이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또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전히 앉혀놓고 그러니까 헌법적 절차가 있는데요. 탄핵 소추라는.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당연하게 어떤 법적인 규정들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탄핵은 하지 않고 직무는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 그 권한은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어제 기자들도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군통수권을 대리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한 뒤에 그 대답을 안 답변을 했죠?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기자들이 국방부에서는 군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다는데요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답답하네. 왜냐하면 예.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답을 할 수가 이제 없겠죠. 이런 예.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의 상황이 혼란스럽다. 예.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사정기관들은 그렇게 윤 대통령을 감싸고 돌던 검찰마저도요.
뭐 지금 수사에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모양새는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이제 표변했다라고 예.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표정이 변하는 거를 코멘트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 이건 이제 검찰의 예. 고검장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 어제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다. 사실상 열어놓고 있는 얘기를 했고요. 예. 체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 관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예. 열어놨고요. 그리고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도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병 확보의 대상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대통령도 포함이다. 사실상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공수처에서 밝히기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을 했고 예. 법무부에서는 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예. 이걸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 그야말로 수사기관들이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는 새 수사기관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까지. 그야말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 같은 신병 확보까지도 속도전으로 쟁탈전을 벌이는 뭐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공수처는 2016년에서 17년에 걸쳐서 국정농단 의혹에 이제 검찰 예. 특검 수사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서 출금하지 않았던 조치를 깨고 예. 오늘 전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최초의 출국 금지를 관철을 시켰습니다. 이재승 공수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 예.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고 있는 사건들을 다 이첩해라. 예. 13일로 지금 날짜를 통첩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말은 윤 대통령의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거다. 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혐의자다. 예.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내란 공모 혐의자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검찰도 객관적 수사를 하기 어려울 예. 것이다라는 이야기일 거고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 출입 통제를 했기 때문에 불법계엄의 가담 혐의자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입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본인 친정직 단속도 못하면서 수사를 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은 공수처가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하는 걸 보면 이 큰 사건을 제대로 할까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첩 요구가 있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이첩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내부적으로는 서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군요, 지금. 서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가용한 검사 숫자, 그러니까 수사 인력 숫자 자체가 공수처가 너무 부족하다. 예. 총 11명 정도에 불과하고 작년부터 순직해병 관련된 최상병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죄 수사에 뛰어든다고 역량이 있느냐 이제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두 100명이 훌쩍 넘는 수사 인력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과연 사건을 넘겨줄 것이냐.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누가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 수사기관의 어떤 향배, 예. 어떻게 보면 운명, 이것까지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각 수사기관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해낼 것인지를 두고 사실상 경쟁하는 관계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의 이 태도 변화는 참 신속하군요. 예, 정말 그동안 그 빗발치는 수사 요구에도 그렇게 어떤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던 그 검찰의 태도 변화는 이 생존을 위한 검찰의 눈물겨운 노력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윤석열의 시급한 체포와 질서 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 공수처의 지휘하에
국수본과 군 검찰의 합동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도 예. 아예 검찰을 이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수사본부를 우선시하는군요. 야당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한동훈 검찰 라인의 내란 사건 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에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검찰 정권을 재창출해서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사면에 이르는 일종의 시나리오 수사 기획이 시작됐다. 이렇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앞으로도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특수본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 예. 앞다퉈서 쏟아지던 그 수사기관발 기사에서 검찰의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림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공수처도 신뢰를 잃었고 검찰도 국민들이 신뢰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가수사본부가 가장 어떤 수사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이제 사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의문을 품기는 하더라고요. 예. 말하자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그 정도의 이제 단호함이 있다면 예. 일단 체포를 하든 뭔가 대통령을 추가적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경찰청장에 예,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 본인들의 이제 상급자에 대해서 배제를 하거나 뭐 체포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 팔을 못 자르는데 어떻게 이런 큰 수사를 예. 단독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어디가 수사의 본격 주체가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텐데 결국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확인이 안 된 소문이지만요. 검찰이 이 수사를 자기 어떤 그림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설도 나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 취재하고 있는 그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거는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수처가 그에 비하면 속도가 좀 늦긴 하지만 예.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한남동에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일종의 눈치 게임을 이미 벌이고 있지 않느냐. 예.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원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어떤 급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뭐 비평가적 입장에서 제가 봤을 예.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 체포가 빠르냐 탄핵이 빠르냐. 예. 그중에서 만약에 체포가 더 빠르다면 굉장히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 이번 주가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 되겠군요. 여러모로.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